부동산을 혼자 소유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서 가지고 있다. 이런 경우에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은 부동산을 혼자 소유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서 가지고 있다. 이런 걸 공유라고 합니다. 주인이 한 명이 아니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. 이런 경우에 쪼개자, 나누자 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잘 의논되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의논이 안 되면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다가 나눠달라고 하셔야 됩니다.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가 현물 분할, 두 번째가 경매 분할이 있습니다. 현물 분할은요, 말 그대로 땅 자체를 쪼개는 거. 경매 분할은 경매로 넘겨서 팔린 값을 나누자라는 건데요. 경매 분할로 갔을 때는 경매가 자체가 시가보다도 낮을 수도 있고, 또 물건 자체를 잃는 게 싫은 사람은 억지로 이제 물건이 팔리는 게 되니까 이제 싫을 수도 있죠. 그래서 공유자들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됐을 때, 현물 분할이 안 됐을 때 무조건 경매로 가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. 오늘 사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아버지가 이혼을 한번 하고 재혼을 했죠. 그래서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들이 있고요. 전 부인과 사이에서의 또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.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어요. 자, 이런 경우에 상속인들이 새로 생긴 부인, 그 사이의 자녀들, 그리고 전에 결혼했었던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, 이제 상속인들이 되고요. 이혼을 한 전처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빠지게 됩니다. 이제 다시 결혼한 처와 자녀들, 그리고 전처의 자녀들,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서 공유가 시작이 된 건데요. 전처 자녀들이 법원에다가 이 후처와 후처 자녀들을 대상으로 공유물을 분할해달라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. 소송하면서 이 부동산 값이 어느 정도인지 시가 감정을 했거든요. 가격을 확인을 했고, 이 후처와 후처 자녀들은 우리가 그 지분만큼에 해당되는 돈을 주고 사올 테니까 우리한테 지분을 좀 팔아달라라고 계속 입장을 취했죠. 근데 이 전처 자녀들은 법원에서 감정가가 너무 헐값이다, 이 값에는 못 주겠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경매로 가자. 그래서 2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가 협의가 안 됐으니까 경매로 이제 나눠 가져라 라고 했는데, 3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봤습니다. 후처와 후처 자녀들이 돈으로 전처 자녀들에게 지분을 사들이는 것으로 분할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입장인데요.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이 부동산에서는 30년 동안 후처와 후처의 자녀들이 살고 있었어요. 두 번째, 이 전처의 자녀들은 다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. 이 부동산에서 살 마음도 없고 필요한 부동산도 아닌 거죠. 그리고 후처와 후처 자녀들이 지분율로 보면 이제 70%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.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법원은 원고들한테 감정가로 쳐준 돈을 주고 지분을 넘겨받는 걸로도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. 정리하면요, 현물 분할로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. 근데 현물 분할이라는 건 땅 자체를 나누는 것 뿐만이 아니라 땅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나머지가 이제 돈으로 정산해주는 것도 현물 분할의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.